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봉생기념병원의 심장내과 부장이신 우리 배우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여러 질환들 고혈압에서 이제 여러 질환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정맥에 대한 이 얘기를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뭐 부정맥에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정맥에 대해서 좀 시청자들 간략하게 알 수 있게 뭘 조심해야 될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부정맥은 우리가 그 우심방과 상대 정맥 사이의 동결절, 그리고 방과 실 사이의 방실결절, 그리고 히스 속을 지나서 우각과 좌각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생기는 맥이 아닌 딴 데서 생기는 걸 부정맥이라 합니다. 결절이라는 게 그 전기를 만듭니까? 아니면 전달합니까? 여기 우심방하고 상대 정맥 사이에 있는 동결절은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회로를 통해서 고속도로 같이 간다. 방실결절은 거기서 잠깐 전기가 쉬고 그래서 그 고속도로가 아닌 데서 생기는 맥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결절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평생 뭐 평균 1분에 70분 뛰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요 두 군데 말고 다른 데서 전기가 생성되는 경우에 이제 심장이 또 따로 뛴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맥입니다. 정맥이 아니다. 부정맥. 정기적으로 안 뛰고. 그래서 심방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부정맥이 생기는 것을 이제 심방 조기 수축이라 그러고, 심실에서 일시적으로 전기가 발생되는 경우죠. 그걸 심실 조기 수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심방 조기 수축과 심실 조기 수축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면 그냥 뭐 카페인 섭취가 많은 경우에 카페인을 좀 섭취를 좀 줄이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조금 안정을 취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정도가 매우 지나친 경우에는 심장내과 전문의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경우도 드물지는 않지만 있긴 합니다. 집에서 말이죠. 요즘 뭐 기구가 발달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시계가 더 차고 또 알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던데, 이게 그냥 우리 요골 동맥에 맥박을 그러잖아요. 맥박을 이렇게 집어 보면 이게 부정맥이 있는가, 전기가 잘 뛰는가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그런 부정맥이 있으면 일단은 심장내과 전문의서 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검사도 좀 해놔놓고 그러고 자기가 이제 조심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부정맥이 너무 오래되면 타키카디아라든지 뭐 빨라서 나중에 심장마비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방 조기 수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상심실성 빈맥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심방 조기 수축이 3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상심실성 빈맥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심실 조기 수축이 3번 이상 나타나는 걸 심실 빈맥이라 합니다. 그래서 빈맥이라는 이야기는 좀 자주 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분당 한 보통 뭐 120 이상, 흔히는 130 이상 이렇게 심방에서 연달아서 이렇게 뛰어버리면 어떤 두근거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든지 또는 어지럼증 이런 식으로 돼서 극히 또 심한 경우는 혈압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지. 그래서 응급실에 상심실성 빈맥으로 종종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심실 빈맥은 상심실성 빈맥보다는 심실이 결국 이제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심실 빈맥은 돌연사의 원인도 되고요. 그래서 심실 빈맥이 뭐 어떻게든 진단이 됐으면 이거는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증세는 어떤 거 있습니까? 어떤 두근거림이 굉장히 심하면서 심실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맥박도 이렇게 재보면 1분당 몇 개 정도? 뭐 최소 120이고 보통 130 이상입니다. 그리고 심실 빈맥은 굉장히 돌연사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빨리 만나셔서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고, 심실 빈맥은
또 흔히 관상동맥 질환, 심장 혈관에 때가 끼어서 심장 근육으로 피를 잘 못 보내줄 때 심실빈맥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주의가 요망되는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흔한데 그거는 고속도로가 아닌 딴 데서 특히 심방에서 전기 자극 현상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크게 이제 부정맥은 이제 심실빈맥이 위험한 것은 심실세동이라는 심실도 세동입니다. 예. 그건 뭐 되게 사망하겠네요. 사망입니다. 심실세동은 아까도 심방세동은 심방이 안 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심실세동은 심실이 안 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돌연사입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관상동맥이 혈관에 막혀서 심근경색으로 이제 돌연사하는 그걸 되게 이제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심실세동의 경우에도 돌연사가 온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우리 보통 하는 그 뭡니까? 전기 충격을 해도 도움이 되겠네요. 바로 전기 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기 충격기가 없는 집에서 그랬을 때는 뭐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항상 요새는 이제 우리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심폐소생술은 누구든지 그 방법을 우리 그 유튜버라든지 또는 뭐 우리 그 대한심장학회 또는 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있거든요. 분당 100회 내지 120회의 속도로 우리 흉부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는데 그 위치하고 이런 것만 이제 그저 간단하게 CPR 하는 그 여기로 하잖아요. 이 위치를 어디로 잡습니까? 우리 요 명치라고 부르는 요 부드러운 부분 위에 이제 흉골이 있게 되는데요. 그 흉골의 아래쪽 절반에 깍지를 껴서 우리 손바닥 을 해서 수직으로 힘껏 약 한 5cm 정도 가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되게 하다 보면 이제 이 늑골하고 흉골 사이가 딱 떨어지죠. 깨지면 이 흉골은 이제 연골 같이 돼 있으니까 그건 관계 없어요. 시간 지나면 좋아지니까 붙으니까 그게 깨지면서 이제 한 5cm 정도 이렇게 목판을 이렇게 이제 해서 눌려주는데 이거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한 1분 해도 등 쪽에 땀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될 정도인데 그러니까 빨리 119에 연락해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도록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그동안 이걸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없고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가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일상생활 중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딴 사람한테 119에 즉각적으로 연락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연락하면서 우리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야 되는데 흉부 압박 30회를 하시고 인공호흡을 2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에 우리가 배울 때 이제 그래 배웠는데 그 이거 자체 눌리면 이 흡파가 렁이 폐가 같이 이제 좀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만 제대로 해주고 나면 이것만 해도 그 산소는 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30분 하나 30대입니다. 하고 이제 입으로 마우스죠. 코를 잡고 마우스를 이제 불어주고 이 흉벽이 약간 이렇게 불어서 약간 올라오는 게 인지가 될 정도로 불어주셔야 됩니다. 2번을. 제가 평생 딱 한 번 해봤네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그 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부간에 그 기본적으로 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교육을 안 받아도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듣고 지금 유튜브 같은 거 그러니까 CPR인데요. 그걸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30대 2로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또는 우리 주변에 뭐 병원 원내라든지 아니면 또 공공기관 뭐 이런데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최대한 빨리 들고 와서 빨리 그 심실세동이라는 거를 전기 충격을 가해서 자동으로 요새 돼 있으니까 그것은 나는 안 써봤는데 공원에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공원에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걸 봤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할 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몸에 뭐 예. 저 요즘 반지 같은 거 잘 안 끼지만 예. 반지나 시계나 세부지는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전기 충격이 들어갈 때 그때만 몸에서 환자의 몸에서 잠깐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요새 자동 그 제세동기는 이렇게 장비를 열게 되면 다 자동으로 안내를 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성 나오고. 예, 그 여자분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정맥은 뭐 그 정도 시간에 그 정도 예. 하고요.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관상동맥 질환이 예.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스탄트를 예. 우리도 지금 한 몇 천 개 했죠. 어때요? 예, 지금 뭐 10,000대 이상 만개가 벌써 예, 넘었구나. 예, 지금 1년에 그럼 1년에 뭐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예, 1년에 뭐 1,500 케이스 이상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동안에 지금 한 20년 됐잖아요. 그럼 뭐 1,500개 하면 3만 개, 2, 3만 개 했겠네. 맞습니다. 예. 참 예. 그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 하나 살리는 거죠. 예. 제 지인들도 우리 많이 있었습니다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신경외과 전문병원 할 때는 예. 심장내과가 없어가지고 예. 응급실에 퇴근할 시간에 응급실에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온 신경외과 환자 머리를 다치고 예. 나면 제가 밤 잠을 못 잤어요. 예. 불안해서 이게 예. 언제 느낌이 좀 오잖아요. 네. 이게 심장 예. 발력을. 예. 그래서 그 심근경색에 대한 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예.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그 돌연사 심장마비라고 흔히 얘기하죠. 심장마비의 50% 이상의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우리 관상동맥의 지난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또는 흡연, 뭐 비만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또 본인이 교정할 수 없는 위험 인자, 남자 또는 연령, 나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위험 인자가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이면 무조건 위험 인자가 하나 되고요. 그다음에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또 위험 인자가 됩니다. 45, 55가 아니고 55, 65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이렇게 위에 또는 형제 자매에서 남자는 55세, 여자는 65세 아래에서 이제 심혈관 질환이 온 경우는 가족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데요. 그런 위험 인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위험 인자를 철저하게 조절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성을 지난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위험 인자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게 되면 그러니까 혈압 우리는 밖에서 수치만 가지고 자꾸 그러지만 몸 안에서는 조용히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관벽에 특히 심장혈관 관상동맥은 벽이 세 층입니다. 내막, 중막, 외막 세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에 다 그렇잖아요. 예, 관상동맥은 그래서 특히 어떤 혈압이 조절 안 돼서 대동맥 박리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터지지 않는 이유가 세 층이고요. 뇌혈관 질환은 이제 두 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내막에 어떤 그런 위험 요소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콜레스테롤들이 축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고 해서 모형을 들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혈중에 우리가 돌아다니는 단핵구라는 백혈구 성분이 있습니다. 단핵구가 이 어떤 혈관 내피세포에 그런 위험 인자가 있으면은 쉽게 표현하면은 미끄럼틀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핵구가 이 내피세포를 통해서 혈관 내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단핵구가 혈관 내막 안에 들어가서 탐식 세포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 탐식 세포는 결국 이름 그대로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탐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식 세포가 LDL을 많이 이제 탐식을 하게 되고 그 놈이 결국에는 이제 거품 세포라는 세포로 또 이제 변환이 되는데 그 거품 세포가 결국에는 이제 살다가 죽겠죠. 그래서 이 혈관의 내막에 LDL 콜레스테롤을 마음껏 먹고 있던 이제 세포가 죽음으로써 이렇게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누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LDL을 예. 줄여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면 LDL이 왜 이렇게 그러면 또 탐식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그런 위험 인자가 있게 되면 아까 전에 미끄럼틀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 LDL 파티클이 혈관 이제 그 내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끄럼틀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LDL이 크기가 큰 LDL이 있고 크기가 작은 입자가 작은 LDL이 있는데 작은 LDL이 아무래도 내막으로 잘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스몰 덴스 LDL이라고 그럽니다. 그놈들이 굉장히 아주 나쁜 LDL들이 되고요. 음식으로 지금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음식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그 포화 지방산이라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아닌 우리 나쁜 기름들, 식용유 같은 그런 게 되겠죠. 우리가 약제 복용도 중요한 이유가 식이로 들어오는 LDL은 20-30%라 그럽니다. 나머지 7-80%는 간에서 LDL이 합성이 됩니다. 만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년에서는 할 수 없이 이 지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구단 인수분해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미부적분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 오늘 중요한 거는 예. 음식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은 20-30%고 예. 나머지는 간에서 자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맞습니다. 생성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 뭐예요? 스타틴입니다. 그 먹는 게 그 올리브 오일 같은 오일하고 불포화 지방산. 예. 그 저한테 준 게 트레스토든가? 예. 그럼 먹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LDL 파티클 이 작을수록 잘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혈관 벽은 프로테오그리칸이라는 성분으로 음성 차지 정기적으로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성분들 아포리포프로틴이라 그러는데요. 이 지방을 운반하는 운반체가 있거든요. 그 성분들은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들이 혈관 벽에 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혈관 벽에 차든지 아니면 간으로 가서 축적이 돼서 지방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라는 것이 결코 혈중에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결국에 소변이나 우리가 대변을 통해서 다 배설이 안 되고 결국엔 높은 콜레스테롤은 결국 혈관 벽으로 가서 누적이 되든지 아니면 간으로 가서 쌓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오면 예. 그 증세가 어떤 게 있어요? 예. 환자들이 느낄 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그 관상 동맥이 50% 이상 이제 막히게 되면 이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50%? 예. 저는 지금 한 50% 맥혔을 것 같은데 추측한데. 검진해서 그렇게는 아닌 걸로 좀. 지난번 종합검사에서 그렇게. 예. 그럼 지금 여기로 치면 예. 한 요 정도 되겠네. 요거보다 조금 더 심해져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심근경색 정도. 제가. 원장님은 한 요 정도. 그 정도 예. 된다. 예. 지금부터 조심해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심장 우리가 그 죽상동맥 경화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거를. 그래서 죽상동맥 경화증 할 때 죽이 우리가 흔히 먹는 본죽 죽 있잖아요. 대나무 죽자가 아니고 죽입니다. 우리가 그 죽이 순수 우리말이 아니더라고요. 죽상 예. 왜 대나무를 쓰나? 네. 죽이 죽입니다. 그 죽상동맥하고 관상동맥은 완전 다르네. 예. 관상동맥은 심장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그러고 거기에 이렇게 동맥 경화증을 일으킨 그래서 이렇게 죽 같은 것들이 이 혈관 벽에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상이네. 예.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부검을 해본다든지 했을 때 죽상동맥 경화증이 있는 혈관을 이렇게 자르면은 이런 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짜 나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죽상동맥 경화증이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계시다든지 또는 고령 이런 경우에는 이 죽이 죽처럼만 되어 있으면 시술하기가 참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게 되다 보면 이 우리가 버터나 마가린이 열에 노출이 되면은 다 흐물흐물 녹지 않습니까? 근데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버터나 마가린이 돌처럼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동맥 경화반 프라그라 그러는데요.
이게 석회화가 일어납니다. 경우에 따라서 딱딱해지는 거죠. 담배만 피우면은 되게 예. 그 석회화가 해가지고 예. 희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어떤 석회화가 되다 보면 굉장히 어떤 시술 같은 우리 뭐 이거는 저희 사정입니다만은 굉장히 시술이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시술 하다가 보면 예. 이게 심한 경우에는 스탄트가 들어가서 이게 깨지면서 예. 우리 출혈이 되거나 뭐 이런 위험성도 있겠는데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혈관이 예. 깨지고 그러니까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인다는 예. 게 참 어렵겠네. 그래서 이렇게 석회화가 된 병변을 진입이 어렵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원장님께서 사주셔서 우리 병원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드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깨고 들어가. 예, 로타블레이트라는 죽상 동맥 경화반을 제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참 많이 예, 깨고 나서 이제 시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아세로스크레로시스 요 모형만 가지고도 지금 몇 시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우리가 죽상경화증 또는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 인자들이 이 혈관 내막에 플라그를 이제 동맥경화반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머리 혈관에 문제가 오면 뭐 뇌경색증 또는 심장 혈관에 이런 게 생기면 심근경색증이 되는데요. 경화증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모형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나이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혈관벽 자체가 딱딱해집니다. 원장님 한번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한번 만져보시면 예. 혈관이 이렇게 딱딱하게 됩니다. 경화증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맥 경화 및 협착 검사라는 검사법이 우리 병원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혈관이 특히 다리 동맥 같은 데가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 안에 죽상 그 동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관계 없이 그런 거예요? 관계 없이도 예, 혈관의 어떤 자체가 예, 딱딱해진다. 예. 그거는 뭐 고령하고 노하고 바로 관계되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벽이 딱딱해지는 것은 위험 인자가 연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드 에이지.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예. 그래서 죽상 동맥 경화증 할 때 경화라는 얘기가 붙는 것이 이 혈관벽 자체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그 정상일 거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상만 간단하게. 그럼 뭐 이럴 때는 뭘 조심해라.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협심증은 이제 관상동맥이 좁아진 거고, 그 더 심해져서 이제 이 동맥 경화반이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 피가 이제 완전히 흐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흐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그런 경우들은 이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우리 가슴 한복판, 왜냐하면 심장이 한복판에서 약간 왼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한복판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는 이제 명치 또는 이제 목, 이 가슴 한복판 라인이라는 거죠. 또는 턱 또는 치아, 그리고 약간 이제 옆으로 이제 벌어지는 경우에는 귀 앞에까지 이렇게 이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전형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관통 내지는 방사통이라 그래서 양쪽 어깨라든지 양쪽 팔 안쪽으로 방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1% 미만이라서 흔하진 않고요. 보통은 방사가 왼쪽으로 일어나는데, 저 시청자들께서 방사가 뭔지 모를 테니까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으면 이제 팔이 이렇게 쭉 아프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방사통인데, 그러니까 심장에 지금 그렇게 혈관이 막혀서 심근 정색의 초기 정세가 이 방사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팔로 이렇게 당기고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 물론 제일 많은 거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눌리는 것 같다 이런 것 같고요. 이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까 지금 중심력이 됐는데 그런 것도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사가 일어날 때 우리 그 엘보우 아래쪽으로는 방사는 잘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안쪽으로 해서 그리고 뭐 전형적으로 가슴 통증, 뭐 쪼인다,
또는 고춧가루, 여자분들 특히 고춧가루 뿌리는 거 좀 화끈거린다는 증상도 호소하시거든요. 또는 이제 코끼리가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짓누르는 느낌, 격심하게 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통증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데도 식은땀이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교감신경 항진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심장의 바로 뒤쪽에 식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심장이 횡격막 위에 바로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횡격막 바로 아래가 위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어떤 증상이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왔을 때 맥박이나 이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억제시켜주는 브레이크가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쪽으로 반대로 이제 보상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 보상을 할 때 동원되는 신경이 미주신경입니다. 영어로 이제 베이구스 너브라 그러는데요. 베이갈 톤이 항진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 베이구스 너브가 사실상은 위나 식도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미주신경이 항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나 식도에 있는 그 주로 분포하는 미주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곳에 괄약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12장으로 넘어가는데도 괄약근이 있거든요. 그 괄약근이 과도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가 항진이, 위 운동에 항진이 일어납니다. 미주신경의 그 과항진으로요. 그러니까 예. 이 미주신경 관계 때문에 예. 이제 해부학적으로도 예. 위하고 식도가 붙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위장장애나 위장장애,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음식도 먹지도 않았는데 뭐 올린다든지 메스꺼워한다든지 이런 위장 증상을 호소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자동차를 몰다가 심근경색이 왔는데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뭐 그래 짜먹는 위장약 같은 거 드시다가 돌연사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장 증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부분이 이 증상 부분인데요. 제가 근자에 그 본 우리 환자 중에 하나가 그 넉 달 전인가 한번 그 소화장애가 심하고 뭔가 굉장히 불쾌감을 좀 가졌는데 그러다가 좋아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 참 희한한 데도 다 있다. 왜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심장에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가봐. 종합병원 가봐. 이 말을 한 건데 무시해버려가지고 넉 달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많이 지났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이제 아주 심한 증세로 왔어. 그 지금 저 스탠드라고 준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진단하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돌아가신 경우가 많겠는데 그런 경험들 없었어요? 참 그게 우리 원장님 아까 전에 참 하느님 얘기해 주셨지만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으로 오시기 전에 급성 심근경색의 3분의 1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십니다. DOA로 하는 거라고? 돌아가실 분들은 병원에 거의 대부분 오시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으로 바로 돌연사해 버리시는 경우가 전체 약 3분의 1입니다. 그 3분의 2는 그런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와서는 한두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저희들 그 교과서적으로 응급실에 도착을 하셔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우리 심장 혈관 막힌 데를 유도철선을 넣어서 풍선을 갖다가 하게 되는 시점, 그거를 좀 의학 용어로 도어 투 벌룬 타임이라 그러거든요. 도어 투 벌룬.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풍선을 우리가 해드릴 때까지 그 시간을 교과서적으로 90분이 넘지 않도록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그래서 그러니까 이 1시간 반 이내로 돌아가시면 도리는 없는 거잖아요. 도리는 없는데 뭐 그런 경우 많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 뭐 약간 2, 3만 명 했는데
그 운이 좋다. 역시 훌륭한 의사라고 하나님이 봐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정치를 한 사람은 자기의 건강 상태를 뭐 이런 그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저는 뭐 그런 별 개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 주치의사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이번에 대화하면서 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당뇨도 좀 있고 고혈압도 좀 있고 제가 신경 의사로서도 아주 열심히 했지만 정치 20년 하면서도 또 나름 열심히 했어. 또 사실 정치하다 보면 또 못 먹는 술도 좀 마셔야 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의장을 끝내고 제가 왔서는 정말 뭐 종합병원식이죠. 뭐 병이. 그런데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다 해결이 다 되어서 간도 깨끗해졌고 심장도 지금 뭐 정상으로 가고 제가 이제 술, 담배만 안 하면 그리고 직접 운동만 해주면 저는 건강을 유지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수명이 뭐 80이 될지 90이 될지 모르지만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사실 이제 배우 선생님하고 4, 5주 동안 장시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병마에 고통받지 않고 사전에 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주변의 의사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대학병원이나 또는 종합병원의 전문 의사를 꼭 만나서 의논을 하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시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물질 중심 사회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에 오염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호텔도 가보면 어느 날 갑자기 뷔페를 뭐 몇십만 뭐 10만 이상 20만 가까이 올리고 또 뭐 시간제로 1부 2부로 하고 이건 우리 그 아무리 그 돈을 버는데 좋다 하더라도 우리 그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데 가보면 뭐 빨리 먹거나 빨리 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참 잘못된 것이고요. 그만큼 이 사회가 지금 오염되어 있는데 의사도 이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첫 시간에 우리 백승은 그 고신대학의 외과 교수로서 정년을 앞두고 저희 병원에 와 계시는데 그 백승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외과 의사에게 시술 받기 전에 세 사람을 만나라고 해요. 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판단하시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세 사람의 인격을 인성이 된 분인지 인격이 좀 훌륭한 분인지를 알아봐야 된다. 그걸 아는 방법은 뭐냐, 그 선생님이 근무하는 병원의 수술방의 간호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저는 사실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배운 게 뭐냐, 세컨드 오피니언. 어떤 질병이 있으면 뭐 지금 우리 심장한테 급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최소한도 두 사람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늘 여러분들께서 이번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건강을 잘 살피시고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해서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